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 죽게 할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윤창호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윤창호법이 아닌 그냥 일반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되기도 하고 둘 중에 나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요. 그럼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있었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11번째. 그리고 민식이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을 때 민식이법으로 갈 수도 있고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문제입니다. 자, 사안에 따라 민식이법으로 가기도 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다.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 나중에 잘못이 없으면 무혐의나 무죄되고 잘못이 있으면 유죄다. 즉 음주교통사고는 윤창호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일반 음주교통사고가 적용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일 때는 무거운 민식이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덜 무거운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도 할까요? 그렇다. 둘 중에 하나.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다. 무조건 민식이법이다. 자, 1번이 4%, 2번이 96%. 그렇습니다. 무조건 민식이법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윤창호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민식이법은 오로지 민식이법이에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무조건 민식이법이에요. 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에서 윤창호법은 음주교통사고 중에서 특별한 것을 따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에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몽땅 다 의무적으로 옆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완전히. 즉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뭐냐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런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68조는 뭐냐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중에서 그거는 뭐 산재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짓다가 뭐 잘못해서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차의 운전자.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차의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하는데요. 그런데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는다. 누구를? 다친 사람은. 사망은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다친 사람은 여기서 합의된 대로 처벌하는 사망, 그리고 뺑소니, 측정 거부. 즉 사망 빼놓고서는 부상사고 중에서는 뺑소니와 측정 거부, 다음에 12가지. 이게 12가지 예외 사유예요. 신호위반, 중하선지 그 11번째 이게 들어있습니다. 11번째.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다. 거기서 1항에 따른 조치 30km 됐으면 30km 지켜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 어린이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 천방지축이다. 돌발적이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선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더 조심했는데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부상사고는 처벌하지 않아요. 처벌하는 건 사망, 그 다음에 부상사고에서는 뺑소니, 측정 거부, 그리고
12가지. 그 중에 12가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중과실은 아니에요. 어린이 보호 조금만 잘못해서도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실은 아니죠. 예외 사유입니다. 그거는 누구냐? 차의 운전자.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뭐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즉 바퀴 달린 거예요. 유모차하고 휠체어 빼놓고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개를 끄집어내요. 자동차와 특가법 5조 13입니다.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가중처벌. 가중처벌이 되는 게 그게 특가법이에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자동차와 오토바이 똑같아요. 도로교통법 13,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하지 못해서 어린이를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등대법 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 3조 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사람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예요. 나의 잘못으로 업무상 과실로 법이 어렵게 되지 아주 쉬운 거예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내 잘못으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무겁게 처벌한다. 내 잘못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5%나 10%도 잘못 있으면 처벌한다. 어린이를 죽게 했을 때는 3년 이상이다. 무기 또는 3년 이상. 벌금형이 없어요.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죠. 벌금. 이쪽이 대부분이 벌금이에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최소 500만 원이에요.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음주교통사고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받기도 하고 가벼움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제정신이었다 하면은 물론 처벌의 형량은 그래 네가 제정신이라 하더라도 에이 너 괘씸죄 괘씸죄 적용해서 무겁게 처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쪽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그 누구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자동차 오토바이는 의무적으로 민식이법이에요. 특가법이에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벌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거기서 대줘요. 사망사고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10%만이라도 잘못했을 때 어린이가 90% 잘못했더라도 사망사고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또는 고시 준비하던 사람이나 고시가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변호사 시험, 또 행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그 다음에 임용고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여기서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기본적인 건 아셨죠? 즉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처벌은 거의 똑같은데 윤창호법은 사망석 3년 이상 무기, 민식이법도 3년 이상 무기 똑같아요. 사망은. 부상은 윤창호법은 1년에서 15년, 민식이법도 1년에서 15년 똑같아요. 또는 벌금이 윤창호법은 1,000만 원에 3천만 원, 민식이법은 500만 원에 3천만 원. 그거만 차이가 있고 실제로 똑같아요. 민식이법 팩트 체크. 아마 이게 내일쯤이면은 내일이나 모레 되면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에. 자,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다. 자동차와 스치기만 해도 어린이가 500만 원 이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와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다. 투표 시작. 그렇다.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다. 아니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서 그래서 어린이가 다쳐야지. 스치기만 한다고 해서 스치기만 하고 다치지 않으면 아니지. 한문철 TV 시청자분들이 왜 이러시죠? 아니 스치기만 했는데 왜 500만 원 이상이에요? 93%.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다? 아니죠. 어린이가 다쳐야죠. 다쳐야 한다. 7%. 아니 살짝 옷만 스치고 다치나요? 몸이 살짝 붙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짝. 차가 멈추면서 어린이도 멈추면서 살짝 대기만 했어요. 다쳐야 500만 원이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1. 다치지 않아도 스치기만 하면 500만 원 이상이다.
이 스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린이가 다쳐야 500만 원 이상이다. 자, 다시 한번 투표 시작. 어휴, 좀 희한하네요. 32%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다. 다쳐야 500만 원 이상이다. 이 평범한 걸 이렇게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다치지 않은데 스치기만 한 거 병원에 가면 진단서 떼주나요? 의사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의사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머리 다쳤으면 CT를 찍어봅니다. 그리고 애가 어디를 아프다 그러는지, 그리고 멍든 데가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는 부러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CT는 뇌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아이가 얘기하는 것하고 보면 의사가 알죠. 얘가 진짜 아프구나. 아니면 지네 부모가 시켜갖고서 안 아플 때도 아프다고 그러는구나. 알지요. 다쳐야 민식이법입니다. 다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지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스치기만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스치는데 왜 민식이법이에요? 아유 참나. 다쳐야 500만 원 이상이다. 그런데요, 오늘 기자가 저한테 스치기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니 스치기만 해도 왜 500만 원이야? 다쳐야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건 상해가 아니라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그래요? 다른 변호사를 여러분한테 확인했는데요. 아 그래요? 경찰청에도 확인했는데요. 아 그래요? 투표해봅니다.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 수술 등 병원 치료 안 받고도 밥 잘 먹으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건 상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에 있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받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된다. 요거 투표 시작. 이거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거 팩트 체크하려고 이거. 밥 잘 먹고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건 상해에 해당되지 않기에 진단서에 있더라도 민식이법 처벌되지 않는다. 11%.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실제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민식이법 처벌된다가 89%. 이 11%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변호사 빼놓고 다른 변호사 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경찰청에 확인했더니 경찰청에서도 민식이법 걱정하지 마세요. 30km 지키고요. 조심해서 운전하면 괜찮아요. 아이 그러고 진단서 있더라도 다 인정해놔요. 아유, 자연 치유되는 거는 그건 상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진단서 인정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이러길래 누가 그래요? 그랬죠 제가. 자연 치유되면은 괜찮다고요? 그럼 민식이법 아니라고요? 이거 큰일 날 소리 하네.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변호사님 다 그러시던데요? 그럼 그 변호사분들은 교통사고를 안 해봤겠죠. 경찰청에서 그러던데요? 경찰청 누가?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 안 해봤겠죠. 교통 담당하는 높은 분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 교통사고 안 해봤겠죠. 뭘 몰라서 그렇겠죠. 왜 그러냐요? 아니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죽지 않으면은 다치는 건데요. 다치면은 뼈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터져 피가 철철 나거나 그거 아니면은 뭐예요? 타박상, 넘어져 머리 다치면 뇌진탕, 그리고 이런 구부러진 데, 목, 허리, 어깨, 손목, 무릎, 발목 이런데 접질리는 거 염자잖아요. 염자. 자전거 타다 애들이 자동차랑 부딪히면요 대부분이 타박상입니다. 그리고 염자는 경추염자, 요추염자, 허리, 어깨, 경관절 염자, 그다음에 뭐 손목 염자 이런데 구부러지는데 아파 이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대부분은 염자예요. 염자. 그리고 머리 다치면 뇌진탕, 넘어져서 머리 쿵 부딪히면 뇌진탕. 이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90%가 이거예요. 타박상을 수술하는 거 봤어요? 염자로 수술해요? 뇌진탕으로 수술해요?
좀 아파요. 아픈데 시간 지나면 밥 잘 먹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한 2주나 3주 지나면 다 나아요. 그래서 2주 진단, 3주 진단이에요. 이제 이런 거 경찰청 얘기들 하면은, 타박상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그거 민식이법 적용 안 하겠다. 염자, 굳이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낫잖아. 괜찮아. 뇌진탕. 아유, 띵 하다가 어릴 때 다치 넘어져 봤잖아. 아유, 띵 하다가 좀 잠깐 누워있다 그러면 괜찮잖아. 저절로 나. 저 오늘 그 전화를 받고서요. 정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식이법은 없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시속 30만 지키고요. 네. 그러면 그 앞만 옆만 잘 보면 민식이법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한 변호사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경찰청에 높은 사람이 그랬대요. 얼마큼 높은지는 저는 알지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높은 사람. 경찰 말대로 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립니다. 맨날 주먹으로 두들겨 패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요. 그래서 맨날 계란 갖고 이러고 문지르고 있어요. 포래요. 눈탱이가 밤탱이도 포란 거 그거요. 2주 지나면 원상으로 돌아와요. 병원에 안 가도 나아요. 예. 그거 상해 아니다. 아버지가 가정폭력이에요. 집에서 맨날 애들 두들겨 패요. 맨날 패. 어디 찢어서 피 터지거나 부러지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건 상해 아니다. 고등학교 때요. 저는 억울하게 빠따를 마대자루, 걸레자루로 10대 맞았어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맞았어요. 제 친구가 잘못했는데 걔는 옆에서 수학 시간에 제 친구가 영어책을 피고 있었어요. 저는 수학에서 선생님이 해놓은 거 다 메모 다 필기 해놓고 수학 정석에서 뭐 하나 질문하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도우시길래 오시면 선생님 딱 하려고 그러는데 요놈의 쉐이기들 딱 그러더니 영어책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정석 피고 있으니까 둘 다 나와! 엎드려 뻗쳐! 어이구. 10대 맞고 나서요. 살이 우들두들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엄마 보고 봐달라고 그러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억울하게 제가 한 대 맞았는데요. 아이고 너무 심하다. 우들두들하면서 처음에는 검푸른색입니다. 그랬다가 푸른색, 연두색, 누런색, 살색으로 돌아오는데 2주 걸려요. 집에서 뭐 하겠어요? 안티프라민 발리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저절로 나요. 밥 먹으면 저절로 나요. 지금으로 치면 특수상해죄예요. 마대걸로 때리고 사람 다치겠어요. 그 선생님이 옷 벗어야 돼요. 왜?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옛날에 참 웃기는 일도 많았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어느 변호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는지 좀 몰라요. 아직 다른 변호사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봤대요. 그 기자가. 경찰청에 높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치료 안 받아도 저절로 낫는 거. 모든 게 저절로 나요. 부러졌으면은 여기 수술해야 돼요. 기부스라든가. 피가 터지면 꼬매줘야 돼요. 뇌출혈이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면은 밥 먹으면 나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 거는 상해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는 반대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자,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할까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 경찰청의 높은 분들이 잘할까요?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잘할까요? 투표 시작. 경찰청에 교통국장이 있고요. 그 밑에 총경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경찰청 높은 분이 잘한다가 2표, 2%. 일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들이 잘한다가 98%. 경찰청의 높은 분들이 교통사고 조사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조사하는 조사관들은 진급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일에 치우쳐갖고. 그리고 제일 승진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전문 직종의 한쪽이면서, 전문 분야면서 승진이 안 돼요. 티오가 없대요. 한직이에요. 맨날 민원, 여기저기서 민원만 받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침 내리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획부서 이런 분들이 잘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서 경찰청에 올라가 있는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그 높은 분한테 기자가 물어봤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니 교통사고 잘하는 사람들 내가 물어봐서 대답해 줄게요. 그러고서 물어보고서 대답하는 게 자연 치유되는 것은 상해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민식이법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250 몇 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전국에. 얼마 전까지 255개였었는데요. 지금 258개라든가. 하여튼 250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어요. 그 경찰서 아무거나 찍어요. 아무거나 한 3개나 5개 탁 찍어요. 그게 교통사고 조사관 전화해서요. 자, 굳이 수술 안 해도 되고요. 염자 진단인데요. 차량 붙였는데 타박상에 피는 안 나요. 이거 진단서 있어요. 이거 민식이법이 아니에요. 100% 민식이법입니다. 100%. 타박상, 염자, 내진탕, 차량 부딪혀갖고 어린이가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치료받고 그러면 100% 민식이법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저절로 낫는 건, 밥 먹으면 낫는 건 다 밥 먹으면 나요. 여기 타박상 밥 먹으면 다 나요. 이거 염자 밥 먹으면 나요. 내진탕 밥 먹으면 나요. 다만 빨리 나으라고 치료해 주는 겁니다. 좀 덜 아프라고. 밥 먹으면 낫는데 아파요. 아픔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빨리 나으라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면 저절로 낫는다. 그것은 상해가 아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분들의 바로 친구나 가족들이 민식이법에 한번 해당이 돼봐야 이거구나.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는 건 어떨 때냐면요. 아줌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갑니다. 둘이서. 근데 지나간 차가 툭 쳐서 사이드미러 툭 쳤어요. 여기를 툭 쳤어요. 그러니까 딱 째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럼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저 그냥 다 뺑소니 신고해. 뺑소니 신고해요. 그럼 경찰서는 진단서가 있어야 뺑소니 조사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뭐 망가진 것도 없죠. 사람이 다쳐야 뺑소니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 가요.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와요. 그리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아요. 뺑소니 신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만 받았을 뿐이지 아무런 치료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경미하고 병원에 치료를 실질적으로 안 받았고 그리고 치료 없이도 그거는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거다. 그럴 때는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상해가 아니다. 근데 지나간 자동차 부딪혀서 약간 푹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멍들었어요. 좀 있으면 나. 괜찮아. 그러면서 그거 민식이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기자한테 잘못 들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경찰청 높은 분이 저절로 놔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다 저절로 나. 그랬더니 아니라는데요? 그럼 그대로 그분들 의대로 써. 내 얘기는 뭐 마음대로 하든가.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병원에 치료 없이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거, 다만 병원에 치료 받으면 좀 일찍 나을 수 있고 그런 거 당연히 그것은 민식이법 적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써도 돼요? 당연하지. 써도 돼. 100%. 99%가 100%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일선 교통사고 조사관들한테 물어보면 100%. 만약에 진단서 갔는데 민식이법 적용 안 해보세요. 난리 나요. 당장 징계 진정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청에 높은 분들이 좀 교통사고 조사를 해본 분들이 위에 가야 그래야 뭔가 너무 현실과 떨어져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오늘 모 신문사 기자랑 제가 아까 들었던 얘기가 제가 꿈속의 교양곡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예 언론에서 그런 게 잘못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기사 나왔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민식이법이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할 때 애들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고3만 나오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식이법 실제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법은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면 어린이가 차에 부딪혀도 사망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한문철 변호사 혼자만 사망사고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오직 징역형뿐이어서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공포를 조장한다. 저보고 공포 조장한대요. 30km 이하로 가면 어린이가 사망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한 변호사는 제가 부상사고는 뭐 벌금이 좀 돈 있는 거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다만 젊은 사람들 또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진짜 2달 모아야 500만 원 겨우 되죠. 그래서 좀 운전자 잘못보다 어린이가 훨씬 더 잘못되면 너무 과하다. 그러나 그거는 열심히 일해서 안 되면 몸으로 때우면 돼요. 하루에 10만 원씩 교도소 들어가서 일해주면 돼요. 사망사고는 내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고 싶었던 젊은이들은 꿈을 접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아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시속 30km만 지키면 절대 어린이가 죽을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한 변호사는 계속 공포를 조장해. 맞다. 한 변호사 공포 조장하다. 시속 30km 이하로 진행 중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와 부딪혀도 절대로 사망할 수 없다. 절대로 사망할 수 없다. 한 변호사 괜히 겁주는 거다. 아니다.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이더라도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인도턱에 머리 부딪히면 사망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네. 절대 사망사고 생길 수 없다가 2%. 운 나쁘면 사망할 수 있다가 98%.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직접 소송을 해봤고 상담을 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좌회전하는데요. 지나가던 청년이 툭 부딪혔어요. 진짜 천천히 시속 10km가 안 돼요. 천천히 좌회전 10km보다 더 늦어요. 아파트 안에서. 천천히 좌회전인데 지나가던 청년하고 툭 부딪혔어요. 그냥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망했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오다가 스마트폰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화단에 부딪혀서 사망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보여주면은 이렇게도 사망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상은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약하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이 사건 보시죠. 여기가 이 차를 타야 돼요. 여기 주차장, 유료 주차장 아저씨가 차 열쇠 꽂혀 있어요 라고 안내 줍니다. 네, 열쇠 꽂혀 있어요 라고 안내 주고 앞에 차를 빼줍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가 차로 갑니다. 저 차는 빼줍니다. 뒤에 있던 남자가 저 나가는 차를 봅니다. 보고 돌아서는데 이 사고.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넘어진 사람은 접니다. 이때 여기요. 여기가 계단 모서리예요. 계단 모서리. 여기요. 왜 안 그려져? 예. 요 머리 바로 뒤에가 계단 모서리입니다. 제가 한 1, 2cm 더 뒤로 갔으면은 계단 모서리고 네모나게 딱 머리 찍혔으면 저렇게 날라갔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벌써 한 3년 반 전인데요. 2016년도.
여기서요. 떨어지면서 머리가 만약에 계단 못살에 머리 붙였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반신무수 됐을 겁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약한 걸로 20대 후반의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약해요. 그건 10kg에서 이렇게 살짝 트는데 툭 붙였어요. 넘어지면서 화단에 머리 붙여갖고 사망했습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작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30km 이하로 달리면 절대 사망할 수 없다. 근데 왜 한 변호사는 사망하면은 인생 끝이다라고 왜 공포를 조장하느냐? 그럼 사망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아예 빼든가. 30km로 과속관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30km 이하로 갔을 때는 민식이법 아예 적용하지 말든가. 근데 30km가 무관하거든요.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금만 잘못 있으면 사망사고 되면 공무원, 공기업, 교사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죽을 수가 없다? 보십시오. 100일 이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라. 이러면 또 그래요. 한 변호사 넌 그런 사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제가 바란다고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그 첫 번째 그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에서 절대 사망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면 사망사고가 일어날 위험성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받지 않아도 밥 먹으면 낫는다? 그것은 상해가 아니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운전자들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받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앞으로 100일 이내에 계약한 다음에 100일 이내에 애들이 완전히 계약한 다음부터 100일 이내에 왜냐면 계속 학교 안 가면 완벽하게 계약한 다음부터 100일 이내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보시면 이래서 민식이법이 무섭다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